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꽤 사전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2시 이후부터 지난해 선거와 보다 좀 더 못한 걸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제 사전 투표가 많았던 이유가 뭐 이 투표에 대한 열기나 뭐 이것 때문보다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빨리 하고 놀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가 될 수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이제 사전 투표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는 오후 1시까지는 지난해가 아니고 저기 지난번 선거. 대선 네, 그렇죠. 2022년 대선 대비 오후 1시까지는 저기 딱 보시면 27.17 네. 그리고 2022년이 26.89 근데 저 격차가 어제 이제 끝났을 때는 뭐 지난번 대선 대비 한 2점 몇 퍼센트 앞선다 그러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시에는 역전이 된 거죠. 네. 2시에는 역전이 된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2시부터 역전이 돼서 3시에는 격차가 더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네. 한 1%포인트 가까이 지금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야, 이거 뭐 이번에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한 절반 할 것 같다. 또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에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오는 걸 보면 결과로 놓고 보면 결국 이번 투표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빨리 찍고 빨리 이제 오늘 휴가 내고 네. 놀러 가면 지금 한 3, 4일 놀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높았지 투표에 대한 열기가 높아서 된 거는 아닌 것으로 아니 누구는 또 추정된 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해요. 지난번 사전 투표 때까지는 음, 토요일이 하루 껴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휴일이 예. 껴 있었는데 이번엔 목금이다. 음, 그래서 조금 밀릴 수도 있다. 누군 또 네네.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혹시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 본투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만은 참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투표율이 보니까 서울은 29.38%, 대구도 한 21.67%로 조금 올라왔는데 전남이 50%가 넘네요. 아유, 뭐 전남 전북은 이게 퍼센티가 높다고 높는 건 아닙니다. 이 결국 이제 인구 대비로 하는 거니까요. 대구가 지금 전남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요, 그 네. 한시 지금 저기 그 지난번 대선 대비 지역별로 보니까요, 뭐 서울은 거의 똑같고요. 경기는 조금 늘었고 경기 인천이 조금 늘었고 1점 몇 퍼센트. 근데 영남은 지난번 대선 대비 다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남은 지난번 대선 대비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충청권도 거의 똔똔 수준이에요. 똔똔 네. 수준. 충청권은 똔똔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하고 뭐 비슷하게 조금 지난번 대선보다 조금 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많이 늘고 영남은 지난 대선 대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방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지역별로 봤을 때 여야 지지 성향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적확한 그 네. 분석이거든요. 이게 깜깜이 기간 직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KBS 여론조사를 보면 각 그 후보의 지지자별로 사전 투표를 하겠냐 이걸 물어보니까 네네. 이재명 지지자의 사전 투표 의향이 58%예요. 58%. 김문수 지지자 사전 투표 의향은 14%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층의 그 사전 투표 의향률의 차이가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진보 측이 더 높았죠. 진보 측이 더 높긴 했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이제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저께 사전 투표율이 그 높았던 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은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저께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가서 투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보수 지지층들은
가급적 투표를 지금 멈추고 있다. 네.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뭐 이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항상 선거에 불리한 쪽에서 부정선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유리해지면 이게 네,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예전에는 김어준이나 얘들이 부정선거 뭐 K값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 이야기,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걔들이 이제 우세가 되니까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지금은요. 이제는 이 보수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 했던 선거의 잘못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선거다. 이걸로 이제 돌려버리니까 자꾸 부정선거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지금 이 불신론 때문에 결국 자기 등에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신촌에서 그 이제 소쿠리 투표를 넘어서 밥그릇 투표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적발되고 이제 부실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 뭐 이건 이거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보수층은 사전 투표에 더 소극적일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어제 그런 사건이 적발되고 뭐 한 게 그게 저 보수층 투표율 높이고 뭐 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이게 정말 지금요 보니까 용인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한테 기표가 되어 있는 용지가 이 회송용 봉투에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했다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관위 측에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이제 자작극이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미리 투표장에 들어가서 뭐 감시를 한다든지 뭐 이러다 적발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부정선거를 뭔가 이게 뭐 거리를 만드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자작극이라면은 저것도 그 진짜 큰 죄를 진 거죠. 그리고 또 네. 김포에서는요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때 투표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저거 비슷하게 자작극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 갖고 승패를 예측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네. 어차피 본투표가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9%였단 말이죠. 그 이틀 동안 했던 게 그러면 오늘까지의 사전 투표율도 그보다 약간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높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한 5,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인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지난번 그 대선 때 77.1%였는데 아마 뭐 그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과연 본투표가 그러면 한 40%를 넘어가느냐, 40%가 안 되느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보면 4년 전 총선하고 작년 총선하고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26.7%에서 31.3%로 많이 올랐어요. 5%포인트나 4년 만에 확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본투표는 39.5에서 35.7로 떨어졌어요. 4%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은 올라가고 본투표는 떨어지니까 결과는 빤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본투표하는 날 이게 본투표가 한 40% 정도를 넘어가면은 보수 쪽이 유리한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 사전 투표랑 비슷하면은 이제 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또 전격적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당원들한테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동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된 이제 이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되면서 내가 뭐 질문 잘못한 거 없다라고 했는데 워낙 처음에 이 젓가락이 참 이 파급력이 컸던 것 같아요. 워낙 크고 이게 대한 좀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 다음 메시지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냐면
처음 메시지가 너무 세고 너무 강렬해 버리면 그 다음에 뭘 주장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이준석의 젓가락이 딱 거기에 이제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꽤 문제가 많아되고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우, 또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했던 2030의 여성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런 여성들이 이제 쭉쭉 엑소더스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예, 고대 앞에서 그 이준석 후보가 난리 유세하려고 났죠, 그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쪽에서 이준석 이름 석자를 연호하면 꺼져라 하는데 네. 꺼져라 소리가 더 커요. 맞아요. 꺼져라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 해서 40대 윤석열이다. 아, 이게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음.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그 부끄러움, 쪽팔림 뭐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그 해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저런 거 그냥 자기가 내 질러 놓고 뭐 내가 뭐 잘못했어. 그 40대 윤석열이다. 이게 굉장히 커요. 네, 4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 근데 저 사과문 저도 아까 봤는데 음.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던데 아까 이제 뭐 당원들 탈당 뭐 그 얘기 그래서 당원들한테 사과한 것 같긴 한데 당원 대상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뭐 저 전국민 대상 선거인데 왜 전국민한테 사과를 안 하고 유권자들한테 사과 안 하고 당원들한테 사과했는지 또 그게 사과의 진정성에서 어떤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면이 네. 있고 그리고 저 사과문 보면은 중간쯤 밑에 쯤에 15% 넘어야 된다 이 말 나온 거 보셨어요? 예, 뭐 그래야 이제 뭐 선거비 보전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준석 후보는 15% 넘기 위해서 대선 나왔나? 뭐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뭐 자기가 뭐 된다 뭐 얘기했잖아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뭐 그래서 단일화 돼야 된다라고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결정. 그러니까 저기서 본심이 지금 보이는데 나 사실은 이거 선거비 보전 받아야 돼. 이거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비 부전 받으려고 선거 나왔구나. 저러면은 저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어떤 선거든지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 유시민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 이 이준석도 보면 사람이 이제 뭐 우리가 정치인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걸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면 오히려 바로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것도 사흘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정치인들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보면 죽어도 사과 안 해요. 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죽어도 사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안 해요. 윤 대통령 처음에는 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뭐 당에서 하는 뭔 잘못을 했는데 뭘 지금 경고형 계엄이고 뭐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솔직히 사람이랑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지원님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홍 원장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얼마만큼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정말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뭘 이야기한 그 말로 다 극복을 해왔는데 젓가락은 못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이 이야기했듯이 숟가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덮으려면 젓가락을 얻기엔 숟가락이 필요한데 숟가락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야기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 유시민이 설란영 씨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당신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학출이라고 그랬거든요. 학출. 네. 대학 졸업한 사람을 이제 학출이라고 그러고 제 주변에도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현장 갔다가 거기서 결혼한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근데 아주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참 지금 벌써 오히려 이거보다 더 지금 파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 좀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